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 수능 제일 어려운 지문 중 하나로 뽑히는 브레턴 우즈 체제와 금 보니 체제 비문학 지문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보면서 지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문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선지를 풀려면 먼저 분석을 해야겠네요. 자, 이 지문은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 처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트리핀 딜레마의 내용이죠. 나중에 문제 풀 때 쓰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유동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화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제일 이해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달러화의 금 교환義務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거나 달러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다른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해결 방법인지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선지에서 봤던 닉슨 쇼크가 나왔습니다. 닉슨 쇼크가 나오면서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했다 하는데요. 브레턴 우즈 체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된 금환 보니제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제도 풀 수 있겠죠?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규정상 평가 절하가 불가능했다 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닉슨 쇼크가 단행됐다는 말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됐다는 거고 결국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겠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레턴 우즈 체제 때는 달러화의 절하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닉슨 쇼크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너무 많아서 금으로 교환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은 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달러가 많아서 금으로 바꾸는 양도 많다.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가 적어지면 금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면 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1달러짜리 과자가 있습니다.
한국을 예시로 들면 원래 1,000원이었습니다. 1달러를 1,000원으로 두고 국내에서 1,000원에 파는 과자가 미국에 가면 1달러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달러의 가치가 내려왔습니다. 1달러에 500원이야 이제. 그러면은 1,000원짜리 과자가 미국에 가면 1달러가 아니라 2달러가 되겠죠. 그래야 원가가 맞으니까요. 수익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자가 1달러에서 2달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사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줘야 수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를 악화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의 목적이 이제 경제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좀 더 수월하실 수도 있는데, 경상수지의 그러니까 수출 수입의 목적이 무엇이냐?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약화되면 당연히 외화를 못 가져오겠죠. 결국 미국은 달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의 가치를 내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예시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러에 1,000원인데 환율을 하락시켰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500원이 됐다는 거죠. 결국 달러의 가치를 내리거나 여타국 통화 환율을 하락시킨 거나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와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그런갑다 합시다. 규정상 불가능했다.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즉 경상수지가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데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찬성할까요? 자기네 나라 돈줄을 막아버리겠다는데. 당연히 평가 절상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했습니다. 자, 투기는 개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는 걸 예측하고 투기를 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독일 마르크화 이런 건 모르니까 원화로 할게요. 1달러에 1,000원짜리가 있어요. 1달러에 1,000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1달러가 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원으로 2달러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1,000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달러를 이득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평가 절상 하라는데 독일, 일본이 어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기를 마구마구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1달러를 이득 보는 것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만약 이걸 물건이라고 가정합시다. 물건을 계속 사려고 하면 물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제 1달러가 2,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일종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 압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기를 계속 원하고 있어. 결국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달러와 금을 바꾸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브레턴 체제는 붕괴됐죠. 이제 2번 선지를 풀 수 있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1일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맞죠? 적절한 게 맞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1일 통화가 평가가 절상, 즉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금액으로 환전할 수 있는 달러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투기를 계속하려 한 것입니다.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 국제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동성이 금이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그대로 설명해놨습니다. 적절한 선지였고요. 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즉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여기서 금과 달러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달러로 치환해도 됩니다.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달러에 500원이 됐어. 이렇게 되면 원래 1,000원으로는 2달러를 살 수 있겠죠. 그럼 1달러 이득이네? 그럼 증가겠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2번 볼게요.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은 근본이, 니은은 브레턴, 디귿은 혼란, 어떤 한 기출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근본이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 통화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 과연 그럴까요? 자, 금이 있고 A, B, 미국이 있다 칩시다. 달러. 자, 금에 모두 연결됩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AB, A 미국, B 미국 세 가지죠. 하나 좋은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틀렸고요.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즉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출 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브레턴 우즈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치는 적어진다. 브레턴 우즈 때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였고 브레턴 우즈가 붕괴된 이후에 역시 달러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은 틀린 선지였고요. 자, 3번 국가 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는 하나 증가합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디귿은 기축 통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 A, B 미국인데 C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 전체 가지수가 3개였는데 전체 가지수 어떻게 되냐? A, B, A 미국, A, C, B 미국, B, C, 미국, C. 그래서 6가지가 됐어요. 하나가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대로 증가하겠죠. 계산을 해본다면. 답은 틀렸습니다. 근본이 체제에서 브레턴 우즈 체제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과연 그럴까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미국 대신 달러를 쓰겠습니다. 기역대는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였죠. 그런데 달러로 바꿨어. 달러가 기축통화야. 그러면 A, B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A도 달러로 바꾸고 B도 달러로 바꿀 때기 때문에. 그러면 A 달러, B 달러 해가지고 두 개가 됐어. 가지수가 적어졌죠. 4번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즉 두 개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 즉 근본 이치랑 똑같을 때 세 가지죠. 역시 적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 설명이었고요. 핵심은 A국 통화에 대하여 B국과 C국의 통화 평가 절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1번 선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지문을 볼까요? 달러가 과잉 공급될 때 신뢰도가 저하된다 했습니다. 선지랑 다른데 통화 공급이 감소될 때 신뢰도가 낮아진다고요? 아닙니다. 증가할 때겠죠. 틀렸습니다.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고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맞을까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평가 절상이거든요. 평가 절상, 다른 통화국의 평가 절상을 했다는 것은 달러와의 가치를 내렸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했겠군. 이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발견한 사실인데요. 저는 10번 문제를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 문제는 여기서 설명하죠.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3번 선지 계속 볼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과연 사실일까요? 자, A국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국 A에 대한 B나 A에 대한 C가 모두 이렇게 일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걸로 일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B의 경우는 1달러에 50이니까 500이 됐을 거고 C는 700이 됐겠죠. 자,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나요? 1대 1에서 5대7이 됐는데 하락은 아니죠. 오히려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로 바꾸는 게 맞겠죠.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B국에 대한 C국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자, 지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는 자국 통화가 가치가 낮아질 때 악화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평가절상이 됐을 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평가절상의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은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입니다.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른 나라가 평가절상, 즉 환율이 낮아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C국은 700인데 B국은 500이네요. 평가절상이 아니라 평가절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C국의 경상수지는 B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됨으로써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5번 선지도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쩌고 저쩌고. 경상수지가 악화됐다는 게 핵심이죠.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자, 이것도 평가절상이 되어야 A국이 살아나는데 B국 통화의 환율 오히려 상승시켜서 평가절하를 시킨다. 다른 나라의 통화를 평가절하시킨다. 이건 완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안이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0번을 넘어갈까요? 10번을 풀이를 못했으니까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달러와 신뢰도의 하락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달러의 과잉 공급이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었습니다. 찾을 수 있었고요.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있네요. 달러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 1온수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수행해야 했었죠. 브레턴 우드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글쎄요. 트리피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을 뿐이지 전망을 제시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고요. 5번도 볼까요? 브레턴 우드 체제 이후에도 달러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4번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으로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10번은 이렇게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풀이 안 해줘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브레턴 우드 지문 풀이를 끝냈고요. 결국 핵심은 지문의 반대로 생각해보기, 역과 대우를 따져보기 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